죄송하지만 환자분 얘기 중에 절반 이상은 의미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에게 내가 당하지 말아야지. 네가 실력이 있나 없나 내가 좀 테스트를 해볼게. 의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료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명한 병원에 명의가 있다고 검색을 해가지고 겨우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내 얘기는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말을 막 끊더니 막상 진료는 3분밖에 안 보고 뭐라고 막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은 이게 진단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약만 한 3개월치 받아가지고 오시고 나면은 세상에 뭐 이런 의사가 있나 이게 화가 나고 허탈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게 의사 쪽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환자분이 진료받는 요령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1시간, 2시간을 해도 분명히 시간이 모자라고 이 진단과 치료에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10분만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진료를 잘 받는 요령을 알고 가시면 짧은 3분 진료에도 중요한 얘기를 다 전달하고도 시간이 남게 되실 겁니다. 첫째, 의사의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우선 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 얘기 중에 절반 이상은 의미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한 10%, 많으면 한 50% 정도만이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환자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머니들 보통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뭐 무릎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뭐 아픈 지는 한참 됐는데 예전에 저기 뚝방길 앞에 사거리에 있는 거기 무슨 내과 거기서 주사를 맞았더니 안 나와가지고 또 누가 강남역에 있는 거기 뭐 2층이 어디 몇 층이더라 3층인가 거기 정형외과인가 신경과인가 거기 여자 선생이 주사를 놓는데 또 얼마나 아픈지 이게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또 같이 사우나 다니는 할머니가 용하다고 하는 한의원에 갔더니 이게 어혈이라고 피를 3일마다 뽑아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리 돌아 넣어도 저리 돌아 넣어도 쓰시고 뭐 그러다가 요즘 아들이 또 관절에 좋다고 이게 뭐 호주산 글루코사민을 사왔는데 의사가 막 그거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건가? 이제 앞서 이게 환자 얘기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뭐 언제부터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무슨 진단을 받았는지 아무 내용이 없고 그냥 시간만 허비한 겁니다. 의사의 질문에 우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도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딱 거기까지만 말하시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은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이런 질문 방식을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이 적절하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게 진료의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대부분 명의들은 이거를 잘 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아픈지, 어떤 동작에서 증상이 생기나, 동반되는 특이한 뭐 이런저런 증상들이 있나 없나 이런 단순한 것들입니다. 둘째, 본인이 생각하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딴 데서 한번 받았던 진단이나 본인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진단에 너무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이 저린데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할 게 아니고 그냥 손이 저리다 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손이 저린데 요즘은 손에 힘도 빠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은 의사한테 맡기시고 증상 위주로, 특히 의사가 묻는 증상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증상이나 치료 효과를 과장 없이 설명을 해주세요. 치료 후에 좋아진 게 없는데도 의사한테 미안해서 좋아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 서비스에 뭔가 화가 났다거나 의사가 못마땅해서 치료 후에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료하고 좀 좋아지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뭔가 이제 불편한 기색으로 치료를 했는데 왜 안 나요? 계속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으로 이게 원인이 딴 부위인가? 진단이 맞는데 왜 하나도 안 났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대략 몇 %나 난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고 여쭤보면은 좋아지기는 한 90%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 계속 아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치료 한 번에 한 9% 좋아진 거면은 정말 많이 좋아진 건데요. 남아있는 이 10%의 불편함만 막 말씀을 하시면은 이 치료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은 향후에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전되었는지, 이게 반 정도 좋아졌나, 90% 이상 좋아졌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의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진단이 뭐냐? 확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진단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과 의사가 어떤 치료를 제시를 했을 때 그럼 그 치료 말고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뭐 이리저리 움직이고 눌러도 보고 진찰하고 뭐 엑스레이 초음파 막 여러 가지 보고 나서 그러고 나면 의사 머릿속에는 이제 몇 가지 진단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높은 진단부터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매겨지는데요. 제한된 정보 내에서 가능한 진단이 몇 개 딱 나와야 됩니다. 추측되는 진단을 의학용어로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딱 얼굴만 보고 한 번에 답이 나왔다고 명의라고 막 좋아하셔도 안 되고요. 검사를 다 해놨는데 본인이 그 의미를 종합하지 못하는 의사는 또 더더욱 문제가 있는 의사입니다. 다섯째, 의사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인 자세나 방어적인 자세를 갖지 마시고 이성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료실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진료 보셨던 안 좋은 병원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의사에게 내가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방어적인 자세 때문에 엑스레이만 찍으려고 해도 협조가 잘 안 되거나 이미 뭐 MRI나 정밀검사로 대학병원에서 확진까지 다 받고 진단명이 뭔지 다 알게 됐지만 이제 증상이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이제 내원하신 그런 경우에 네가 실력이 있나 없나 내가 좀 테스트를 해볼게,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자세로 중요한 핵심적인 결과를 안 가르쳐 주시고 스무고개로 의사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안 나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전 병원 욕을 막 한참 늘어놓으시고 막 신경질이 잔뜩 나 있는 상태로 진료를 보시면은 환자분이 제대로 진료를 볼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의사의 질문을 잘 듣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잘 해주세요. 둘째, 진단에 대한 본인의 선입견을 버리고 오로지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셋째로, 치료에 대한 효과를 가감 없이 과장 없이 얘기를 해주세요. 넷째, 검사 결과가 나오고 진료가 끝나갈 때쯤에는 본인의 진단이 뭔지, 제시하는 치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나 꼭 물어보세요. 다섯째, 의사에 대한 판단은 조금 밀어놓으시고 일단 내 앞에 앉아있는 의사와 편안하고 이성적인 관계를 만들고 너무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자세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짧은 진료 시간에도 정말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병원, 참 의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사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